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지나치는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입니다.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문화 차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지하철에 놓인 한 지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는 지갑. 그냥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할머니의 놀라운 선택이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당신이 그 지갑을 발견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국인의 정직함과 배려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아직도 이 도시의 빠른 템포와 끊임없는 활기는 신기했죠. 미국 보스턴에서 온 30대 백인 여성인 앨리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다르군요. 앨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옆자리에 두었던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보스턴이었다면 아마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앨리스의 머릿속에서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그렇게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일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앨리스는 작은 실험을 계획했어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된 실험이 될까? 앨리스는 지갑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2만 원의 현금,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을 넣었어요. 누군가 지갑을 주우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남역,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 앨리스는 작은 카메라를 가방에 숨겼고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지갑을 벤치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아마 금방 누군가 가져갈 거야.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지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앨리스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10명, 2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갑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힐끗 쳐다보기도 했지만 모두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앨리스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실험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가 잘못된 장소인가? 앨리스는 자리를 옮겨 다른 위치에서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개찰구 근처.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죠. 아무도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앨리스의 의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건 무관심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앨리스는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직함 테스트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탐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평일 오후의 강남역은 다양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화려한 옷차림의 쇼핑객들. 앨리스는 모든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와, 저 아주머니 지갑을 봤어. 중년 여성 한 분이 지갑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앨리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이어 젊은 커플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남자친구가 지갑을 발견하고는 여자친구에게 뭔가 말했지만 그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중학생들도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도 모두 그냥 지나쳤어요. 앨리스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정직함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관여하기 싫어서? 아니면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1시간만 더 지켜볼까? 앨리스는 결심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기 시작했지만 이 현상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보스턴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의 실험은 이제 3시간째로 접어들었어요. 카메라 배터리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앨리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이쯤에서 그만둘까? 앨리스가 막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낡은 장바구니를 든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고 그래서인지 지갑을 더 쉽게 발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 앞에서 멈춰섰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몸을 숙여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앨리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누군가 가져가는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행동은 앨리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지갑을 손에 꼭 쥐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주인을 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앨리스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카메라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서 있더니 결심한 듯 어딘가로 향했어요. 앨리스는 할머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지하철역 안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분실물 보관소였어요. 앨리스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철 직원에게 다가가 지갑을 건네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살짝 다가가 그 대화를 들으려 했습니다.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외국인분 같은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앨리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마치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듯이 할머니는 주저없이 지갑을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습니다. 앨리스는 그 순간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할머니. 앨리스가 서툰 한국어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스한 눈빛이 앨리스를 바라봤어요. 네. 앨리스는 할머니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정확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지갑. 제 거예요. 앨리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아, 그래요? 분실물 보관소에 맡겼어요. 빨리 가보세요. 앨리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실은. 앨리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실험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놓고 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앨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함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실험에 대해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문화적 충격,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도 그대로 있었던 경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지갑을 두고 내렸다면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물건은 남의 것이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단순한 말에 앨리스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남의 것을 욕심내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 앨리스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관이었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실험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해도 될까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앨리스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제대로 된 장비를 꺼내 할머니와의 대화를 녹화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73이고 강남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앨리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웠다고 했어요. 이제는 모두 독립해서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 할머니가 회상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집도 제대로 없었지.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를, 특히 이웃을 도왔어.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어.
앨리스는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달라고 부탁했던 카페 직원에게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는 앨리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남의 물건을 발견하면 항상 이렇게 하세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게 올바른 일이니까. 앨리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앨리스가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졌나요? 앨리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하지만 기본은 같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행동할 거야.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앨리스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께 이 경험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에 관심 가져주니 기쁘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거창한가? 인터뷰 후 앨리스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 실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문화적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탐구로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갑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앨리스는 영상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와의 인터뷰, 지갑을 놓고 지켜본 다양한 장면들, 그리고 자신의 소감을 담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앨리스는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실험을 통해 단순히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정직함과 배려의 문화예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 문화가 아닐까요?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해요. 정말 부러워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GDP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발전한 나라.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특히 많은 한국인 시청자들도 영상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앨리스의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10만 명 넘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앨리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조회수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영상이 바이럴 히트를 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앨리스는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과 함께요.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앨리스는 할머니에게 영상의 반응과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음 지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앨리스는 그 말에서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당연함이 바로 가장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앨리스,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것까지 알아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자랑스러워. 앨리스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에 서서 한 달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물론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지갑을 분실물 보관소에 맡기는 그 마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한국에서 저는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자신의 채널을 통해 단순한 관광이나 음식, 리뷰를 넘어 각 나라의 깊은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리즈는 당연함의 가치라는 주제로 각 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선행들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앨리스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손녀가 대신 읽어주기로 했죠.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 같은 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당연한 일이 특별해지는 세상.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당연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작은 지갑 하나가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잊고 있던 당연함의 가치를 다시 일감게 해주었습니다. 앨리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갑의 주인은 한국인입니다. 라는 영상은 이제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서며 앨리스의 채널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하지만 앨리스에게 이 영상의 의미는 단순한 인기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앨리스가 새 영상의 도입부에서 말했어요. 보스턴의 작은 스튜디오, 앨리스 옆에는 한국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소연 씨, 제가 인터뷰했던 김순자 할머니의 손녀예요. 특별히 이 영상을 위해 한국에서 보스턴까지 와주셨죠. 소연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오고 싶어 하셨지만 건강상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 제가 대신 왔어요. 할머니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소박하게 꾸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앨리스 잘 지내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상 덕분에 우리 아파트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웃들이 이제 나를 지갑 할머니라고 부른대. 참 신기한 일이야.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간 뒤로 생각해봤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선 특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놓치고 있는 가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후 앨리스는 당연함의 가치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덴마크, 일본, 뉴질랜드 등을 방문하며 각 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선행과 문화적 가치들을 탐구했어요. 덴마크에서는 낯선 사람들도 서로 신뢰하는 문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시민의식, 뉴질랜드에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마오리족의 가치관 등을 소개했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앨리스는 한국의 지갑 실험을 변형해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매번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앨리스는 유명 방송사로부터 정식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서울. 앨리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으러 왔어요. 앨리스는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시절의 공동체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도왔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 내가 가난할 때 받은 도움을 기억하니까. 앨리스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정직한 한국인이라는 표면적 모습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